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가을하면 또 단풍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늦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죠. 보통 이 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20% 정도가 물드는 시기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이 설악산에서 예년보다 하루 늦은 이번 달 28일에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지리산은 10월 12일, 북한산은 10월 17일, 내장산은 10월 21일 정도에 첫 단풍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이 물든 뒤에 2주 정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장산의 경우는 11월이 되어서야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 단풍철이 늦어지는 원인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인데요. 예. 늦더위와 가을 장마 등의 기후 현상이 이 단풍이 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단풍의 경우는 하루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야 시작이 되는데 네. 올해 9월 중하순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렇게 단풍철도 조금씩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년보다 늦은 단풍을 보면서 또 기후 변화를 실감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단풍이 늦어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최근 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으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막아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이 지난 2015년에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목표로 정한 기준이 있었죠. 예. 바로 이 205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이하로 억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성할 확률을 적어도 절반 이상 50% 이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매장된 상태로 둬야 하는지 이 연구팀이 분석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석유 매장량의 58%, 천연가스의 경우는 59%를 땅속에 그대로 남겨둬야 하고요. 또 이 석탄은 매장량의 89%를 채굴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이 화석연료를 감축을 해야지 이 기온 상승을 막을 확률이 그나마 절반 이상은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이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화석연료 생산량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적어도 10년 안에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을 했고요. 네. 특히 이 연구에 사용된 모델에는 다양한 변수가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목표 달성 확률을 50%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화석연료 생산 감축량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그게 의문이네요. 네. 자, 이제 3위 소식인데 이제부터는 코로나 소식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확진자 수가 하루에 15만 명 안팎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 인구 8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가운데 어린이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한 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어린이가 25만 1천여 명에 달하면서 지난 6월 달과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폭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네요.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지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10대 확진자 비율이 70대와 80대의 비율을 넘어선 이후에 60대까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용 백신을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 규모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의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예. 또 부모가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이 성인용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희석을 시켜서 적당량을 주사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니까 달래 가면서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용 백신의 임상 진행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늦가을이나 겨울쯤이면 5살에서 11살 정도 어린이용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뭐 기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무래도 유일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급하다고 무작정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치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2위 소식은 뭐죠? 네, 이번에 유럽의약품청 EMA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에 이 길랭바레 증후군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백신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접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억 9,200만 회분 정도 되는데 예. 이 가운데서 한 833건 정도가 길랭바레 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 면역 세포 체계가 이 신경 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근육을 약화하거나 마비를 유발하는 어떤 신경학적인 장애인데요. 예.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눈동자를 움직이기가 어렵다거나 또 뭐 어. 삼키기와 말하기가 잘 안 되고 걷기라든가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 EMA가 길랭바레 증후군을 부작용의 하나로 추가하면서도 분류 기준상으로는 빈도가 가장 낮은 매우 드문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결국은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이 이런 부작용의 위험성을 능가한다는 거죠. 뭐 이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WHO에서도 특별 이상 반응으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한 만큼 뭐 이상 반응이 없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눈동자를 움직이기 어렵다거나 삼키기와 말하기가 잘 안 되고 네. 또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잘 기억해 놔야겠네요. 자, 마지막 가장 주목받은 소식은 뭐죠? 네. 코로나19 백신의 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앞서 얘기한 이런 백신의 부작용만큼이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게 바로 이 오접종 사고입니다. 예. 이번 주에도 저희가 뭐 오접종 사고 소식을 연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렇죠. 경기도 구리시의 뭐 병원을 비롯해서 대구와 삼척, 울산, 뭐 인천 등 전국적으로 이 오접종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을 하거나 또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시행한 경우였고요. 백신을 잘못 보관했다거나 접종 용량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뭐 아직까지는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는 없다고 밝혔고요. 또 해외에서도 오접종 자체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만큼 유효 기간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는 뭐 백신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문가들은 오접종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어도 한 3, 4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면역력이 특히 약한 사람의 경우는 좀 더 길게 경과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 항체 형성 같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초과한 이런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예.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실수 때문에 백신에 대한 그 불신이 싹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치밀하게 관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